안녕하세요. 부엉이 변호사 원혜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어떤 서울 지도가 올라왔는데 강서구 쪽에 빨간 점이 잔뜩 찍혀 있는 지도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강서구 빌라 경매 현황이었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경매가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한 36%나 차지한다고 해요. 강서구의 빌라 경매 건수로 하면은 서울의 40에서 5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전세 사기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 사기 피해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역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보험으로도 보전받지 못하시는 분들조차 계세요. 그리고 이제 소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약 당시의 소유주하고 계약 만료 시의 소유주가 같은데 잠적을 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 당시의 소유주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날 소유주가 바뀐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사는 동안 소유주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나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고지를 해줍니다. 뭔가 선심을 쓰듯이 고지를 하면서 임차인 본인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작성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새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상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전세 피해가 굉장히 만연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번 더 변호사로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고 지금 들어가 사려는 집이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반 건축물이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등기부를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되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표제부에는 이 건축물의 어떤 사실적인 현황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그 다음에 용도 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갑구에는요, 이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주랑 나랑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동일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는 날 실제 그분이 맞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을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고 몇 번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그냥 중개사님이 임대인분한테 따로 도장 받아주시고 임차인인 저는 또 따로 가서 서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서명을 하러 간 날 중개사가 임대인 신분증입니다 하고 신분증만 보여줬어요. 당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하고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그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 보니까 거주 불명으로 주소가 직권 말소된 경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도 직권 말소가 된 상태인 거예요. 어디로 간지 알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을구에는요, 저당권자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당권자가 누구냐? 임대인, 즉 소유주의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저당권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이 건축물의 시가가 1억이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 저당권자에게 저당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면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기부까지 확인하셨으면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계약 체결하실 때는 특약사항을 챙기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특약사항을 챙기셔야 하죠. 제가 특약사항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으세요.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계약을 무효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특약에 넣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막상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쨌든 이 집에 계속 있으시면 불안하잖아요.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그 다음 날까지 계약 체결 시 확인된 등기부 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두세요. 물론 잔금 지급 이후에 또 소유주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받는 날까지는 소유주의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특약을 넣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이후에도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미리 고지하고 이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사항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실제로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인 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셔야겠죠. 연락이 안 된다거나 연락을 했는데도 계속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조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일단 크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민사적인 조치입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셨으면요. 언제 이 집에서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한다면 가압류를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압류를 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임대인의 요 임대차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면 그 부동산들도 가압류를 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집행권한을 얻으셔야 됩니다. 집행권한이 뭐냐?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배당받으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 권한을 확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은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돼요. 당시에 임대인 본인이 변제 자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도를 하는데 새로운 소유주가 변제 자력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임차인이 있는 걸 알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또 사기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일단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임대인과 전 소유주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요즘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사기 고소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의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미 몇 명이 고소했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다 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체결 당시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 자료들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법적인 문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국한되진 않아요.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의 사례에서
어떤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인지는 주변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몸 하나 놓일 곳도 안심하고 마련할 수 없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저도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일정 꼼꼼히 챙기면서 왜 이래야 하나라고 현타가 왔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권리는 자기가 가장 잘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하니까 전세계약 체결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시고,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